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5페이지의 3, 용도 지역 지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 지정 보기 전에 84페이지의 밑에서 7번째 줄을 함께 봐놓습니다. 동그라미 4번 녹지 지역 바로 밑에 반가로 2번 차셨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대도시장으로 끝나게 되면 용도 지역과 관계된 사안에는 결정권자입니다.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시간에는 용도 지역과 관계된 용어 정의와 관련된 개념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으로 법령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농자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곳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은 16개로 세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가락시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라고 하면 유통과 관계된 곳이죠. 유통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대상, 법령에서는 도시지역을 16개로 세분하며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관농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계생복, 세가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비도시지역은 총 5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역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법은 법령과 조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만든 법이라고 하면 법령이라 표현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 대통령이 만들게 되면 시행령, 장관이 만들게 되면 시행규칙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걔를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례로 도시 지역의 주, 상, 공, 녹을 추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1종, 2종, 3종으로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1, 2, 3 일반 주거지역 외 4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5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존재한다면 걔는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지정 대상 아니죠. 어디에서? 조례로. 그래서 이 조례로 주, 상, 공, 녹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세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 지정 대상은 법령에 정하고 있는 21개와 조례로 추가하여 세분할 수 있는데 그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지역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대상 아니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1번 원칙 찾으셨죠? 8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세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죠.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84페이지에서 이미 보셨듯이 결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포함되지만 도시 지역의 주상 공록을 추가로 조례로 세분하게 되었을 때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주상 공록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주상 공록을 추가 세분하는 때 결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집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주상 공록을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렸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외는 주상 공록을 조례로 추가 세분하게 되었을 때 결정권자가 원칙과 달라지는 것이죠. 국장 빠진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용도 지역 지정 특례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정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같은 경우 같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가번을 함께 보십니다. 바다인 공유수면 바다 추정수입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추정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위반부터 가로 열고 없이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없이 추정수입니다. 그 매립 준공 구역은 그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준공 인가일 추정했습니다. 이와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다. 줄만 쳐놓습니다. 이 경우 관계 특광시군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추정했습니다.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다른 추정했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추정하시고 그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둘 이상 추정했습니다. 매립 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예외로서 바다인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공유 수면은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또는 대청호 그런 댐이 만들어져서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모두를
공유 수면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공유 수면은 육지에 속해 있는 것과 바다인 것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앞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수도권의 2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팔당댐에서 상수원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이 지나가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에 속해 있는 한강 일대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서울 벗어난 경기도 일대의 경우에는 보통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이후의 경우에는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육지에 속해 있는 한강이나 또는 호수 등에 있어서는 이미 용도 지역이 결정된 반면 바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토에 속하지만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중에 어디만 바다를 간척하게 되었을 때 이 바다의 경우는 현재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만약 호수를 메꿔 버린다고 하면 그 호수의 경우는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고 바다인 공유수면의 경우에만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간척하게 되면 이 바다는 항상 육지에 연접해 있는 것으로서 이 육지에는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바다에 간척사업, 매리사업을 통해 조성한 땅이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이 인접한 용도 지역과 같은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육지의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그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 농사 짓기 위한 농경지를 확보할 목적이라고 하면 둘의 사용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일정한 절차 없이 매립 구역을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바다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인데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우는 군산과 김제에 걸친 것으로서 우리 김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서 농경지가 참 많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새만금 간척 사업 한 곳이 일부 도시 지역인 공업 지역에 연접해 있고 일부가 농림 지역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것으로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차 생략 없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다인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저 매립 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사용 목적이 같은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생략하고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저 매립 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하여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인접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새로 매립된 매립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해야 되고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같을 때, 동일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원칙적인 지정 절차는 입안과 결정, 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인 공유섬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법률 용어로서 본다란 말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다와 관련되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본다의 의미와 법적 관계에 의한 본다의 의미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정이란 말과 간주란 말로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특정한 사고로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 판사로부터 실종 선고 받은 이후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 선고 전 상태일 때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법원 판사라고 하면 가장 객관적인 제3자입니다. 그 제3자마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망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실종 선고 전 상태일 때는 추정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따지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를 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성년의제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랄지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19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 19세의 기준으로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19세 미만이 결혼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등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년의제라 하죠. 그 의제는 성년, 미성년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공유소멸 매립과 관련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의제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소멸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토계획법과 달리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되는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간척사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인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준공인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인가 받으면 그날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인접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준공인가에 관한 절차만 다룰 뿐, 저 준공인가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따로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인가 절차만 진행했다면 동가 보상 원칙에 따라, 여기 준공인가는 행정처분이거든요.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행정행위인 준공인가 받았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정이나 결정이나 같습니다. 지정되었다, 용도지역 지정되었다, 용도지역 결정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정,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이 결정이란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따로 고시해 줘야 되죠.
이 고시는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따로 진행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 고시만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바다인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어디까지만? 위반과 결정까지만 생략되는 것이지, 만약 위반, 결정, 고시 없이, 고시마저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저 고시, 민법에 준법률행위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을 하는 반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결정이나 인가나 허가는 모두 행정청의 법률행위로서 행정행위인 반면 여기 고시는 그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의사표시가 가미되지 않는 준법률행위거든요. 이 고시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하는 것이지 이 고시마저 생략하는 것, 없이 하는 것 아니죠.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다인 공유수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봅니다. 먼저 다르다라고 하면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간척 사업 완료된 땅의 용도 지역을 결정해야 되고요. 만약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 중에 위반 결정 고시이죠. 그 중에 무엇? 위반과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고 특광시군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마저 생략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처음 이 공부하셨다고 하면 처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습니다. 아마 2번, 3번, 아마 5번 정도 회독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 키포인트를 꼭 한번 봐주시는 게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고 하면 또는 2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친다고 하면 원칙대로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되고, 같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까지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광시군은 이 법에 따라 따로 고시는 해야 된다. 고시 생략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D것 매립 준공 금사 통보, 얘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그립니다. 다른 법률 줄쳐 놓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보는 의제이죠. 그런데 결정만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고시까지 의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고시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래서 도시지역부터 공유수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부터 공유수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제외, 송변전 설비 제외 확인만 해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도지역 지정 대상,
어떤 목적으로 용도지역 지정하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새로운 도심, 부도심 만들 필요 있다고 하면 기존 용도지역 관계없이 중심상업지로 변경할 필요 있죠. 만약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되는 장소가 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건 또는 주거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 유통상업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된 터미널 없는 그곳이라고 하면 새로운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할 대상 어디인지 그걸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지정 절차는 결정권자, 용도지역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빠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 결정 변경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도시적인 추상공을 대상으로 추가 세분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조례가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인데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그것은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면 그 결정은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 아니고 조례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4종 일반 주거지역 새로 지정하는 것이죠. 변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인 공유섬 매립하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는 예외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웃한 용도지역과 같을 때, 목적 같을 때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고신해야 되죠. 이제 세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다면 그에 따른 지정 절차와 관련된 예외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넘버 3에 해당되는 법률이지만 얘는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일반법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법은 바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별법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정, 고시되었다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정, 변경, 결정, 고시 한다 안 한다 자동적으로 의제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시는 게 바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만 의제한다. 고시까지 의제한다.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게 전, 산, 택입니다. 우리 전일준도 기억나시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산, 택도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전산택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함께 할 친구 이름으로 생각하십시오. 전산택이라는 친구 시험 볼 때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여기 전원은 전원주택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발전소를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산업단지 줄여 산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여기 일반 산업단지는 과거에는 지방 산업단지라 표현하던 것이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나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여기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우리가 성남 판교를 방문하게 되면 테크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곳이 연구소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게 됩니다. 가끔 시골 농촌에 농민의 일자리 창출 또는 농산물의 가공 등을 목적으로 농공단지가 지정 고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농공단지 제외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다른 법률에서 특별법에서 지정 고시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 정전시에 생활해보니 생활 편한 적 없으셨죠? 만약 갑자기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되게 되면 엘리베이터 이용 못하고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 있다? 천천히 된다.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상공에 발전소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 건물 밀어버리고 발전소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 농자의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 발전소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종전 비도시지역에 저 발전소를 만들고자 한다면 최소한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때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지정이 가능하고 이후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것 변경할 때 2년 6개월 정도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포함된다 했죠. 그 환경 검토가 4계절에 걸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알아보는 게 환경성 검토입니다. 최소한 1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 나오고자 한다면 몇 달 정도 시간 들여야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꾸고 이곳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또 지정 절차 시에 한 6개월에서 1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제서야 발전소 만들게 되는데 우리 MB 때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완공된 상태이다. 아직 공사 중이다. 아직 공사 중이라던데요. 10년 넘게 걸리죠. 그리고 발전소가 가동되어 시민들에게 전기 공급하게 되면 이것 시간 걸릴 만큼 다 걸린 것이죠. 발전소 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된다. 천천히 된다.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위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촌단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이곳의 근로자들은 연봉 1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런 산업단지는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천천히 만들어 상관없다. 빨리.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최근 3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되었을 때 저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도 바꾸자 보니까 이후 한 달에 1억씩 아파트가 올라가는 곳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곳에 주택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아파트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만드는 곳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얘가 지정 고시되면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항만구역, 화물선이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어항구역, 고깃배가 드나드는 항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게 땅이고 이게 바다입니다. 항만, 어항 만들고자 한다면 이 바다에 부두 관련 시설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육지에 지정되는 것이다, 바다에 지정되는 것이다. 바다에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원래 용도지역 미정인 상태인데 저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된 곳이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공유수면인 바다에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되게 되면 부두시설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만들려고, 항구 빨리 만들려고 이곳을 개발 가능한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큰 의미 없더라고요. 바다를 개인이 사유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종전에 농림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이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 계획서에 표기되지만 이 농림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민은 3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농사 짓고 있는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부동산 알고 있는 우리는 얘는 농림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이분은 평당 10,000원에 또는 50,000원에 거래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50,000원에 감사히 산다? 아니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시적으로 팔아준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대신 액면은 농림지역이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본질은 뭐가 된다?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택은 비도시역이 도시로 바뀌는 그러한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니은번을 함께 봐주십니다. 87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찾으셨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관리지역 동그라미, 농업진흥지역 추천없습니다.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살림 중에 관리지역 동그라미,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보전산지 줄쳐 놓습니다.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저 관리지역의 산림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 관리지역이 농경지라고 하면 농경지라면 농림지역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보전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관리지역의 땅이 가격 높다, 농림지역의 토지 가격이 높다. 관리지역이 가격 높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농업 생산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관계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온실을 설치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면 지나가던 농림부 장관이 지나가던 시도의사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순간 농림지역으로 의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 하던 땅이 평당 10만 원으로 가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으시지 농업 생산량 향상시키겠다고 일하시는 게 곤란합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의 산림이라고 하면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나무 별로 없다. 별로 없으니까 관리 지역이겠죠. 이곳에 나무를 울창하게 가꾸겠다고 묘목 10년에 걸쳐 20년에 걸쳐 심어 놓으시면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거 보고 바로 보전산지로 지정해버릴 수 있거든요. 보전산지로 지정고이 되면 그 순간 그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땅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 이 관리지역의 농지나 산림에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 관계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나무 심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피한정 후견인 선고 필요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이 지정 고의되었을 때 비도시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좀 와닿으실 수 있겠습니까? 리얼번 용도지역 환원 문제가 있는데 얘는 그대로 다 묻습니다. 위기역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의제되는 구역이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이 해제된 경우 법률에서 그 구역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정하기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환원부터 두 줄 위에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제외. 이걸 줄은 쳐져 있으니까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되게 되면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무산되어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되게 되면 도시적으로 지정 의제되기 전 용도, 비도시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환원이죠. 그래서 환원에 관한 문제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미연본 기득권 보호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